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 마치고 돌아간 지 불과 12시간여 만에요. 이 정 실장마저 구속된다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 인사 2명이 모두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법적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의 중대 고비이기도 합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어젯밤 11시쯤 정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정 실장 자택과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정 실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 실장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편의 제공 대가로 천화동인 1호집은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편의 등의 대가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대질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모레 오후 2시에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복잡합니다. 대변인 공식 반응은 억지 조작 수사다 강력 반발인데요. 당 지도부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는 당내 공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먼지털이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 실장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 실장도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에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SNS에 검찰이 돌연 말을 바꾼 근거는 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방어에 당이 동원되는 것을 두고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 실장의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먼지털이식 조작 수사라는 주장이 부끄러워질 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공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정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요란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 국회엔 이태원 참사 당일 뒷짐지고 늑장 출동했던 이임재 관할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 상황실 자리를 비웠던 류미진 총경이 출석했습니다. 특히 전 용산서장 저녁 식사 후에 참사 현장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한 게 많죠?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지은 기자, 현장 책임자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눈물을 보이고 고개를 숙였지만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몰랐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참사가 없다는.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한 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옥상에 올라갔던 건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랑. 예,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역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유 총경도 사고 발생 한참 후인 오후 11시 39분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네,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사실 저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참사 책임을 두고 여야도 팽팽하게 맞섰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을 부각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을 기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책임 회피하는 생각. 용산서의 업무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많이 늘어서 부담이 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맞습니까? 현장 직원들의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전 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집회 시위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송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다시 관심이 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고생이 많았다며 힘을 실어줬고 민주당은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장관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 서울청장, 경찰청장 다 그만둬야 된다. 그래야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고 책임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사후 대책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장관 사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 장관이 사퇴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귀국해 이 장관과 악수하며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출국길 환송 자리에서 이 장관의 어깨를 2번 두드리며 격려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 첫 112 신고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참사 4시간 전 112에 신고한 시민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까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112에 첫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장소는 해밀턴 호텔 골목길 편의점. 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막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인구하고 섞이고. 신고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인파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빼고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가고 있거든요.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인들은 이 녹음 파일이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시민이 통제 요청을 직접 했고 너무 위험하다, 계속 밀려와서 압사당할 것 같다라고 강조해서 말을 했지만 경찰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노도로부터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일에 대한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 현역 의원도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 사건을 반부패 공공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 의원이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를 어제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두 매체는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실명 공개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초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민주당에서는 공개 사과를 하는 현역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명단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단 공개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중 25명의 유족이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며 8명은 국적도 비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여러분은 김건희 여사의 순방 사진에 대한 민주당의 이 공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을 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전에 나온 단어라며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여당은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한 배우 정우성도 포르노냐며 여성 혐오, 인격 살인이다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동행 때 취약층 아동과 사진 촬영한 것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빈곤 포르노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한다는 뜻이지만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김 여사의 행보를 폄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더 씌워져서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더 씌워져 있는 그 용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그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대표께서 형수 욕을 하는데 그 욕도 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 활동을 한 소위 뭐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나 또 우리나라 배우들 정우성 또 김혜자 이런 배우들이 다 그러면 포르노 배우란 말입니까? 김기현 의원은 장 최고위원을 향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고 김영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무에 대한 인신공격 테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빈곤 포르노가 비여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국민의힘 눈에는 야한 표현으로 보이나 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께서 용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 있다며 여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서 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쓴 걸로 의심하는데요. 이미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줬던 바로 그 사업가입니다. 노 의원은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에 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친 건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압수영장에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하고 대가로 9억 4천만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박 씨는 돈을 건넨 걸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선 의원인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오직 일로 승부하고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건넸다는 돈이 최고위원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내가 하면 괜찮다는 취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해서 두 사람 충돌했었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발언하고 곧바로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어요. 네, 황운하 의원이요, 지난해에 이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기 때문인데요. 폐지의 이유로는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자고 한 법을 정작 본인이 이용한 거군요. 네, 그런데 황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법적 추세에 맞춰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이것은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입니다.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죠. 한편 고민정 의원은 순방 때 바이든 미 대통령의 팔짱을 낀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었죠.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가지고 이렇게 어딘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김건희 여사께서 공적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외국 정상과 팔짱을 꼈는데 김정숙 여사의 팔짱은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에서는요, 공적 마인드 부족의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이 아니겠느냐며 과거 고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재소환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주제가 철학적이네요. 네, 언론을 향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태도가 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와 대변인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TBS 예산 지원 폐지 강행이라든가 MBC 추징금, YTN 민영화 시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누가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일 때는 언론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일 때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고. 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언론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한 이 네. 언론중재법 추진했다가 비판에 직면했었죠. 맞습니다. 공방은 계속됐는데요. 더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모습 저희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언론 네 말씀하세요.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재법도 마찬가지로 언론 탄압. 저하고 이렇게 뭐 디베이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디베이트 왜 못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과거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여기 현재의 문제는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일 때는 정권 비판 기사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적대감을 보이다가 야당이 되니까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하지 말라며 나서는 게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8일, 꽤 긴 기간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멈춰 있던 기간입니다. 여야가 무려 118일째인 오늘에서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에 합의했거든요. 국민들은 세금 얼마 내는지 아주 민감한데 국회는 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7월이죠? 후반기 원구성한 게. 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누가 맡느냐를 두고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이렇게요. 여당이 일소위와 예결 소위를 갖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걸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금 관련한 거 지금 저희가 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가야죠. 저희 다수당이에요. 숫자가 꽤 많아요. 누가 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존에 있던 3개의 소위에 청원 소위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여야가 2개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세법, 세금 논의할 게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법인세, 또 종부세, 금투세, 세법 개정할 논의할 게 참 많은데요.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도 12월 2일이니까 불과 2주 남았거든요. 밥그릇 싸움으로 낭비한 시간, 남은 기간 밤새서라도 만회하길 바랍니다. 급하다고 또 날림으로 통과시키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이 폴란드 땅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러시아가 폴란드까지 공격한 거라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 전체가 나서야 하는 긴박한 상황.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오발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도시 르비우의 하늘을 검은 연기가 가득 메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100발 정도가 영토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0일 러시아가 발사한 84발을 뛰어넘는 공격으로 개전 8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 공습입니다. 최소 12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고 15개 이상 에너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전력이 차단되면서 이웃국인 몰도바에서도 한때 전력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한 폴란드 동부마을 푸셰보도프에도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Ale nie mamy w tej chwili żadnych jednoznacznych dowodów na to, kto wystrzelił tą rakietę. Prowadzone są czynności śledcze. śledczy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에 처음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미사일 잔해에서 옛 소련에서 개발한 시스템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초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바이든 미 대통령. 마침 G20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에 있던 주요국 정상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일촉즉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서둘러서 러시아 공격설을 진화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형 테이블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폴란드 국경 마을에 미사일 2발이 떨어지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발리에 머물던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일본 등 각국 정상들이 아침부터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바이든은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서둘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It's unlikely in the minds of the trajectory that it was fired from Russia, but we'll see.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익명의 미국 당국자 말을 인용해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에 맞서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핵심 안보라인과 긴급 회동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나토 원장의 집단 방위 조항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공동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도 전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간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세계 최대 갑부로 통하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종수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서울 면적 44배에 달하는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참여에 관심들 많은데요. 이 선물 보따리를 풀까요? 강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하룻밤 묵을 호텔입니다. 신관 출입구는 흰 천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안쪽엔 보안 검색대가 놓였습니다. 비공식 세계 최대 갑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불리는 37세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밤 방한합니다. 그가 머무는 로열 스위트 객실은 하룻밤 숙박비만 2,200만 원. 모디 인도 총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세계 정상이나 CEO가 묵었던 곳입니다. 사우디 측은 보안을 위해 왕세자가 머무는 객실을 둘러싸고 약 400개 객실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S-오일 본사 외벽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24시간이 안 되는 짧은 방한 기간, 빈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내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부회장 등과도 차담회를 갖습니다. 3년 전 방한 땐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사막 한가운데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사업비는 5천억 달러, 약 665조 원에 달합니다. 초고속 통신망과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낭보가 전해져 제2의 중동붐이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에 있는 가스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8명이 다쳤고 주변 가게 유리와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로 북적이는 도로. 도로변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폭발 충격에 이곳을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후 5시 29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2층에서 저희는 차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2층에서 차가 떨어져서 저희 1층으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이제 전부 사람들이 이제 LPG 주유소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모두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가게 유리창과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고가 난 충전소는 차량 통행이 많은 큰 길가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 의료원에서 불과 300m가량 떨어져 있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충전소 뒤편에 있던 용기 저장소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골목. 승용차가 길에 서 있는 남녀 일행을 치고 급정거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피한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쓰러진 여성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흉기를 휘두릅니다. 50대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조금 무서워서 못했어요. 차 못 가는 걸로 만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우회쪽으로 다시 못 갔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0km가량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A씨는 이별 통보의 격분에 여성이 사는 경남 김해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성이 지인 남성과 술을 마시는 걸 보고 더욱 화가 났고 이를 지켜보다 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A씨의 집착 때문에 몰래 이사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안 놔줄라 하니까 헤어질라 해도 그 남자가 안 헤어질라 하지. 그러니까 지가 몰래 왔는데 그게 들켰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학군 좋고 학원도 몰려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 1번지로 불리죠. 서울 강남 대치동은 이맘때면 신학기를 앞두고 대출받아서라도 오겠다는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전세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이맘때면 신학기 전에 이사 오려는 사람들로 전세 잡기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입시철 통해서 계절적 수요를 통해서 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 하려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물량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물건은 오늘까지 360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남구나 서울시 전체로 넓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남아돌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3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할 만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아파트 역시 작년보다 전세값이 1, 2억 원씩 떨어졌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맹장 어머니보다 교육열이 높다는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고금리에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대출이자 때문이라도 앞으로 전세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완화되는 바람에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졌어요. 우선은 전세로 돌려놓고 이 시기를 좀 지나려고 하는. 일각에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만큼 전세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막판 눈치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때 줄었던 중국산 김치 수입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산 김치의 가격이 국산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통에 하반신을 담그고 배추를 절이는 남성. 일명 중국 알몬 배추 영상 이후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입액은 전년보다 1,000만 달러가량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김치 수입액은 1,701만 8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51%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전체 김치 무역 수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 중국산 안 먹고 싶어도 가격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수입 김치 1톤 가격은 648달러로 국산 김치 수출 가격의 20%도 채 안 됩니다. 국산 1톤 가격이면 중국산 5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산 김치 가격은 이 와중에 계속 오르는 상황.
올 여름 폭우로 배추 가격이 껑충 뛴 데다 포장김치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저렴한 국산 김장김치 구하려 고향까지 도움을 청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지금 딱히 방법 없고 해남이라 김장이 굉장히 절임 배출을 많이 하거든. 시골에 자원하게도 전화를 드렸더니 배추값을 5주고 첫째는 못하겠다는 아직까지.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이런 상태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할 게 많은데 뭐 그 정신도 없어요 지금. 고물가에 안방 밥상까지 값싼 중국산에 내주면서 김치 종주국 자존심마저 구겨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연속 기획 보도, 이젠 꼭 바꾸자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광역버스도 사고 위험에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경기 지역 광역버스가 모레부터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광화문까지 가는 경기 광역버스. 좌석은 꽉 찼고 앉지 못한 승객들이 통로에 서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늘 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급정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차량 내에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고 이런 게 나올 때 상당히 불안하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는 민원이 쇄도했고 유류비 상승으로 버스회사 경영난이 겹치면서 입석 승차가 되살아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경기 지역 13개 버스 업체는 모레부터 입석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1,100여 대, 전체 광역버스의 44%에 달합니다. 시민들도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걸 감수하면서도 안전이 먼저란 반응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정착이 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훨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석 금지가 정착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 3천여 명이 입석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만큼 좌석 확대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좀 늘려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차 시간도 좀 줄이고 대처 방안이 있어야지 우리들만 불편해지잖아요. 경기도는 서울시와 협의해 버스 편성을 늘리고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 이태원 참사의 교훈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 하면 떠오르는 이 교문 앞 시끌벅적한 응원 소리, 올해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럴 것이 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이 작년 수능 때보다 24배나 늘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고3 교실. 선생님이 수험표와 선물 꾸러미를 나눠줍니다. 시험 잘 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 수능. 50만 8천여 명의 수험생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중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의 비율이 31.1%로 2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수능도 응원전 없이 차분하게 치러집니다. 선생님과 후배들은 구호 대신 손편지로 응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코로나 처음 터져 수학여행 수련회 한 번도 못 가고 안타깝기도 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수능 잘 봤으면 하는. 올해는 코로나19에 걸려 격리 중인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실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확진 수험생이 2,400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확진 수험생이 96명이었는데 당시엔 하루 전체 확진자가 3,000명 수준이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은 전국 별도 시험장 110곳과 병원 25곳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내일 입실 전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이 2, 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리돼 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국가로부터 18억 7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형사보상금까지 40억 넘는 이 돈은 받게 됐지만 교도소에서 통째로 보낸 젊은 날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겠죠. 손인혜 기자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오는 윤성여 씨.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1988년 저지른 중학생 성폭행 살해범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 주신 사법부에 고맙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위자료와 소득 손실분 등 43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 원을 제외한 18억 7천만 원으로 배상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옥살이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5년이나 세월 흘렀지만은 이 세상을 좀 같이 산다는 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는 윤 씨가 누명을 쓴 사건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고 윤 씨는 이듬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1호가 사전 5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3, 2, 1, boosters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연료 누출과 통신선 오류로 44분 정도 지연됐지만 아르테미스 1호는 마침내 발사대를 힘차게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각종 결함과 허리케인 상륙 등으로 모두 4차례 연기됐던 달 탐사를 위한 첫 발걸음이 반세기 만에 재개된 겁니다. If this were easy, we wouldn't be here to do it. If it were easy, it wouldn't be worth doing. It wouldn't be worth all the resources that we're putting into it. 일단 로켓 본체 등이 차례대로 분리에 성공했고 실제 인간과 비슷한 물질로 만든 마네킹과 스누피 인형 등이 탑승한 우주선은 지구 중력 밖 달 전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은 달에서 100km까지 접근한 뒤 다음 달 11일 태평양으로 돌아옵니다. 유인 비행을 목표로 실제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탈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엔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으로 이루어진 우주 비행팀이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유인 달 착륙에 그치지 않고 달 궤도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통해 화성까지 인류 활동 영역을 넓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했을 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며 자신만만하지만 대권 가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The past 2 years under Joe Biden have been a time of pain, hardship, anxiety, and despair. As we speak, inflation is the highest in over 50 year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며 즉시 인플레이션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안한 현재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respected the United States and quite honestly, they respected me. North Korea had not launched a single long-range missile since my summit with Chairman Kim Jong-un. 하지만 지난주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확보에 실패하며 트럼프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줄었습니다. 공화당 내 대권 라이벌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팬들은 출마 선언 전부터 넌 또 졌어 도널드라는 조롱 현수막을 하늘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쉬운 상대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가 미국을 망쳤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미국에서 6살 주인을 위해 몸을 날린 반려견이 화제입니다. 이웃집 개가 아이를 공격했는데 반려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건너편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검은색 셰퍼드. 어린아이를 덮치려던 순간 다른 셰퍼드가 재빨리 아이를 아래로 밀어낸 후 몸을 던져 감쌉니다. 검은 개가 멀찌감치 물러나도록 한 뒤에도 한참을 맞서 싸우며 아이를 지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행히 달려나온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한 가정집 앞마당에서 6살 주인을 지켜낸 1살짜리 셰퍼드 탱크의 모습이 찍힌 보안 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개시 5일 만에 2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자동문을 지나 경찰서 안으로 들어온 뒤 잠시 서성이더니 대기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는 개 한 마리. 영국에서는 길 잃은 개 로지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면서 주인을 다시 만나 화제입니다. 경찰은 갑작스러운 개의 등장에 놀랐지만 로지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덕분에 60대 부부인 견주와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지는 산책 중 갑자기 시작된 불꽃놀이 소리에 놀라 도망쳤지만 용케 경찰서를 찾아가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손흥민이 드디어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첫날부터 팀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카타르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태욱 기자, 부상 후유증이 아직 걱정되긴 하는데 손흥민 선수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월드컵에 꼭 출전하겠다는 손흥민의 각오가 도착한 첫날부터 느껴졌습니다. 우선 밝은 표정으로 결전의 땅을 밟은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선수라고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 아래로 왼쪽 눈 주위가 아직 부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공식 프로필 촬영을 한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럽파 전원이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은 예상을 뒤엎고 첫날부터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얼굴 보호를 위해 특별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 동료들과 함께 공을 찼습니다. 다만 처음 쓰는 마스크가 어색한 듯 마스크를 만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다 보니까 땀이 많이 흘리는 거 빼고는 축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경기 플레이를 하거든요. 어디까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태욱 기자 뒤에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커다란 사진 무척 인상적인데요. 네, 저는 도하 시내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건물 전체에 손흥민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브라질의 네이마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등 특급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숙소에 도착한 손흥민도 자신의 방에서 이 대형 사진을 봤습니다. 좀 있구나. 안녕. 지하철에서도 손흥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Yes, we love him. He's a great player. Yeah, he's a great player. I think he's gonna do great in the World Cup. 첫날부터 무리 없이 훈련을 마친 손흥민. 일단 순조로운 첫 발을 뗐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시면 좋겠고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대기예보 살펴보시면 내일 충남과 충북, 세종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만큼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낮에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제주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6도, 대전은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 미국, 중국, 일본 정상 다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경제 안보 결산하고 또 후속 방안들 준비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순방 이후 정치권에 남은 건 오직 김건희 여사와 빈곤 포르노 논란뿐입니다. 지난주엔 내내 전직 대통령의 풍산계 반환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웠죠. 참 한가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1월 1일인가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